자, 이어서 우리는 제15강입니다. 15강은 교재 페이지 102쪽 제9장 승강기 안전관리법입니다. 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주관식 단태평 나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첫째, 용어정의입니다. 승강기란 무엇인가? 승강기는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서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 사용되는 설비인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엘리베이터, 둘째, 에스컬레이터, 셋째, 휠체어 리프트. 즉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나 휠체어 리프트도 역시 승강기에 해당하고, 특별히 에스컬레이터 있죠. 어떤 에스컬레이터? 수평 에스컬레이터, 수평으로 하는 거 있죠. 그것도 역시 승강기에 해당합니다.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어떤 활동을 말하냐면 거기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 품의 수리, 승강기 품의 교체 등등이 바로 유지관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강기 사업자 모두 세 친구가 있습니다. 첫째, 승강기나 승강기 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 즉 승강기 제조업자입니다.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입니다. 승강기 제조 수입업자가 승강기 사업자고, 두 번째, 승강기를 유지관리를 업으로 한 자, 즉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유지관리업자도 역시 승강기 사업자들하고, 세 번째,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설치 공사업에 종사한 자, 즉 설치 공사업자, 또 역시 승강기 사업자. 이 세 개가 바로 승강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관리체. 승강기를 설치했을 때 누가 관리할 것인가? 관리체도 역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승강기 소유자, 주인. 두 번째, 다른 법령에 따라서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세 번째, 이들과 계약 맺어서 관리할 책임인 자. 이 세 친구가 바로 관리체가 되겠습니다. 자체점검. 작년에 여기서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어요. 자체점검 작년에 찍었거든요. 거의 뭐 나올 수 있다고 찍었습니다. 근데 나왔습니다. 기초만 봐도 한 문제 여기서 맞았어요. 자체점검. 워낙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자체점검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자체점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작년에 찍었던 데 나왔는데, 첫째, 자체점검 누가 하느냐? 관리체가 합니다. 관리체가. 언제? 월 1회 이상. 관리체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어디다가?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합니다. 아마 이거 나왔을 거예요. 주관식으로.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요거 적는 거.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요거 적는 거. 이것이 주관식 여기 나왔고, 이 경우 자체점검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 마치면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를 구분해가지고 관리체한테 통보하고, 이 통보받은 관리체는 결과를 자체점검 며칠 내? 5일도 중요하죠. 5일 내 어디다가 똑같이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에 입력한다. 주관식이 아마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이거 나왔습니다. 이거. 어려우면 어렵다고 쓰는데 워낙 중요하다고 맨날 강조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쓸 줄 알아야 돼요.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워낙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체점검은 2020년도도 또 나올 수 있다. 또 찍습니다.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즉시 보수 운행 중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승강에 문제가 많다, 결함이 있다 이럴 때는 즉시 보수해야 되고,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해야 됩니다. 시험지 내용기를 이런 경우에 일부 운행한다, 틀렸어요. 일부 운행한 것이 아니라 중지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 보수 끝날 때까지. 다음, 자체점검 면제사유. 모두 네 가지 경우는 자체점검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첫째, 18조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해서 승강기 안전인증 면제받았다. 이건 수출용입니다. 수출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안전인증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 번째, 안전검사 불합격했다. 세 번째, 안전검사가 영리됐다. 네 번째, 새로운 유지관리법 도입 등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가지고 자체점검 주기를 조정할 필요 있다. 이 네 가지 경우에서는 자체점검을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대행. 원래 누가 하는데 관리체가 자체점검 해야 되겠지만 할 수 없을 때는 누구한테 대행, 지금 몇 개느냐 하니까 유지관리업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라 하여금 등록한 자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104조 승강기 안전검사. 이 부분도 1순위입니다. 내년에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점검하고 이 승강기 안전검사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검사는 누구한테 받냐?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받습니다. 검사는 몇 가지인데 세 가지가 있는데,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 안전검사가 있는데 정기검사는 그 검사 주기가 중요합니다. 몇 년 이하다? 2년 이하입니다. 검사 주기는 2년 이하다. 이걸 갖다가 시행규칙에 하면은 보통은 1년, 예적으로 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년짜리고 예적으로 2년입니다. 이렇게 나갑니다. 보니까 여기 2년 이하니까 구체적으로 1년짜리가 많고 예적으로 2년짜리 있는데 어떤 경우가 정기검사 합니까? 거기 보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합니까? 승강기 종류 및 사용 영수,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여부, 그 다음에 등등등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언제 정기검사한다? 설치 검사 반 다음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정기검사입니다. 검사 중에 2년이라고. 근데 시험제는 정밀 안전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은 간단히 수시검사 보고 수시검사 사유 4가지 있죠? 그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가 제일 중요하다? 정밀 안전검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역시 정밀 안전검사도 누구한테 받을까요? 행정안전부장한테 받는데 검사 사유가 뭐 4가지 있죠? 4가지 사유 다 중요한데 특별히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냄새 나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가만히 보니까 몇 번이 가장 중요해 보여? 3번. 숫자가 보이잖아. 숫자 3번. 그래서 설치 검사 반으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 15년.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15년 지날 때 정밀 안전검사 한다. 즉 정밀 안전검사 4가지 사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 검사 반으로부터 15년 지났을 때 이거. 그리고 이건 또 뭐 연결되냐면 바로 위에 본문 보세요. 이건 또 뭐하고 연결된다? 그 정밀 안전검사 본문 보니까 이거는 또 받았으면 몇 년마다 정기적으로 또 받으라고 되어 있어요. 3년마다 나오죠. 3년마다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15년 지난 거는 또 일단 받고 3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것이 시험지 많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은 시험지에 나올 만한 게 싹 보여요. 사실상 보입니다. 다음, 불합격했다. 안전검사 불합격했다. 어떡하냐? 그때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려면 합격해야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격한 승강기는 다시 안전검사 받아야 됩니다. 올라갑시다. 면제.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는 해당 안전검사 면제할 수 있냐니까 첫째, 18조 1호부터 3호까지 해당해서 안전인지 면제받았다. 뭐 수출 같은 거 하기 때문에 면제받았다. 이럴 때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고 안전검사는 몇 가지예요? 3가지 다 면제할 수 있죠.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 두 번째, 정밀안전검사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 받아야 할 대상이다. 이때는 뭘 면제할 수 있고 정기검사 면제할 수 있어요. 정기검사.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2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밀안전검사 대상은 해당 연도에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음, 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 특례입니다. 즉 관리체가 안전검사 받고 자체점검했다. 그때는 건축법상의 건축설비를 유지하는 걸 본다. 즉 승강기에 대해서 유지관리한 걸 봅니다. 이 법에서 하면은 건축법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05쪽을 해서 우리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끝내고요. 이어서 106쪽, 107쪽 가서 제10장 전기사업법입니다. 108쪽입니다. 전기사업법 제10장 되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말이죠. 2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법이라도 어떤 건 어렵고 어떤 건 쉬운데 이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전기사업법은 어려운 편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용어정의 잘 나옵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전기사업 종류 몇 가지가 있냐? 모두 일단 5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 판매사업, 구역정의사업 모두 5가지가 있게 되겠습니다. 먼저 발전사업은 뭐냐?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전력시장을 통하여, 주의하세요.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아니라 통하여 누구한테? 전기 판매사업자한테, 전기 사용자가 아닙니다. 전기 판매사업자한테 공급하는 걸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바로 발전사업이다. 두 번째, 송전사업. 송전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누구한테? 판매사업자나 사용자가 아니라 전기, 즉 배전사업자한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 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송전사업이고, 배전사업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받은 전기를
누구한테? 말단인 전기 사용자한테 배제하는데 필요한 전기 설비를 설치, 운영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즉, 배전사업은 제일 말단에 있는 거예요. 전기 판매 사업, 중간에 전기 사용자한테 전기를 주긴 주는데, 그런 목적, 전기를 팔아먹는 사업입니다. 전기 판매 사업인데, 누구한테 판다? 전기 사용자한테. 이때 다만, 전기 팔아먹는 사업자 중에서 누구는 빠지냐?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제한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돈 받고 파는 거거든요. 돈 받고 충전해 주거든요. 그 돈 받고 충전해 주는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여기 전기 판매 사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6번째, 구역전기 사업. 구역전기 사업은 2번 나왔습니다. 일단은 용량이 35,000kW 이하입니다. 35,000kW 이하이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생산해서 전력시장을 통하고 아니라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옵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35,000kW 이하인데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국에 전기 사용자에게 말단인 전기 사용자인데 같은 구역이 있어야 돼요. 이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업이 말보다 구역 전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35,000kW 이하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여기 핵심입니다. 누구한테? 전기 사용자. 이어서 전기 신사업입니다. 이건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됩니다. 전기 신사업은 2가지가 있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하고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바로 전기 신사업이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은 뭐냐? 전기 자동차 충전하는 시설을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돈 받고 해요. 돈 받고. 보겠습니다. 환경 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하는 법률의 제의에 따른 전기 자동차, 한마디로 전기 자동차. 전기 자동차에게 전기를 유상으로 돈 받고 판단 말이죠. 돈 받고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런 사업이 바로 뭐다?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입니다. 얘는 전기 판매 사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금방.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아까? 5번에 전기 판매 사업. 다음 또 하나 신사업. 또 신사업이 뭐가 있느냐?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입니다.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은 그 세 친구. 첫째, 거기 대통령령으로 저는 끝에 보니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에서 나온 전기를 모으고, 두 번째 전기 저장 장치, 세 번째 전기 자동차. 이 세 개에서 생산된 전력을 모아가지고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 팔아먹는 거죠. 거래하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뭐다? 소규모 전력 생산입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있는 거하고 1번에 있는 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설비하고 2번에 있는 거기 전기 저장 장치하고 3번에 있는 거기 전기 자동차, 이 세 개에서 나온 전력 갖다 모아가지고 어디에서? 여기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에서 이걸 모은다. 이걸 이제 거래하는 거예요. 다른 데하고 거래하면 돼요. 모아서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거래하느냐? 야매시장이 아니라 거기 뭐라고 했죠? 전력시장. 아주 투명하게 전력시장을 통해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이렇게 나가죠. 이어서 조합, 저합, 고합, 특허. 이건 반드시 외워내야 되겠죠. 특별히 실무에서 한 4, 5년 전쯤에 특허합을 주관식으로 쓰는 게 나왔어요. 즉 특허합은 직류든 교류든 둘 다 몇 볼트 초과다? 7000V 초과죠. 7000 적는 게 주관식으로 실무에서, 같은 입자 가면 실무에서 한 4, 5년 돼요. 그때 나온 적이 있습니다. 7000 적는 게. 어쨌든 보니까 우리도 2번 나왔는데 직류는 저합은 750V 이하이고 교류 그 다음에 고합은 750V 초과 7000V 이하고 특허합은 7000V 초과이며 교류는 600V 이하이고 고합은 교류는 저합은 600V 이하고 고합은 600V 초과 7000V 이하고 특허합은 7000V 초과입니다. 결국에는 직류나 교류나 공통으로 7000V 초과가 되겠습니다. 7000V 적는 게 주관식 이미 나왔어요. 객관식은 여기 저합, 고합 같은 우리 객관식 나왔고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기타 사항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 설명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전기사업법상 장관은 누구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입니다.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이다. 그래가지고 최초는 뭐 받느냐? 최초는 이 삼통 장관한테 허가받습니다. 허가받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등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최초 원칙 허가입니다. 예외적으로 등록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 그 다음부터는 뭐 받냐면 인가나 신고를 하게 됩니다. 보통 누구한테 한다? 산업통상자문장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사업을 처음 하려면 뭐 받는다? 허가받아요. 누구한테? 산업통상자문장한테 허가받는 겁니다. 봅시다. 그래서 전기사업 허가 나오죠? 누구한테 허가받는다? 당연히 종류별로 산업통상자문장한테 허가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원칙으로 한 업자한테 2개 이상 허가 안 내줍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2종류 이상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거기 박스 안에 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 경험할 때는 2개 내줄 수도 있고, 두 번째 도서지역, 섬지역에서는 2개 이상 내줄 수 있고, 세 번째 집단 에너지 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을 경험할 때 이것도 역시 2개 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예외입니다. 원래는 하나밖에 안 내줍니다. 그래서 처음 뭐 받는다고요? 허가받는다. 근데 최근에 뭐가 또 생겼냐? 등록하는 놈도 생겼어요. 누가 등록하냐? 바로 밑에. 등록은 어떤 경우 등록한다? 전기 신사업은 등록하는 것이 등록한단 말이에요. 전기 신사업은 허가받는 게 아니라 뭐다고요? 등록한다니까요. 전기 신사업 몇 가지 있었는데 아까 2가지. 하나는 뭐였어요? 전기 자동차 충전 사업하고 소규모 전력 충전 사업. 이 둘은 등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똑같이 산업통상자문장입니다. 그래서 등록을 신청하면 맨 끝입니다. 밑에 해당으로 빼놓고는 등록을 받아줘야 된다. 누가 받아줘야 된다? 산업통상자문장. 왜? 결기업소에 해당할 때는 안 받아줘도 괜찮겠죠? 두 번째, 자본금 인력시설을 못 갖췄다. 이 2가지는 안 받아주고 이걸 빼놓고는 받아줘야 됩니다. 얘네들을 요거는 안 받아주지만 괜찮지만 이런 것이 해당 안 되면 받아줘야 된다. 등록한다. 그래서 처음 뭐라고요? 허가, 예외적으로 신사업은 등록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안 나오는데 나중에 기본서 배우겠지만 그 다음부터 인가나 신고만 남는 거예요. 얘네들만 남아요. 이어서 110쪽입니다. 110쪽 사용전 검사, 임시사용 정기검사. 이거 올해 또 찍습니다. 이거 나올 수 있습니다. 밑에 사용전 점검, 정기점도 찍고 이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실무도 나와요. 실무도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천천히 봐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말이죠. 여기 전기설비가 나와요. 전기설비가 총 몇 가지가 있느냐? 전기설비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거기 등장하는 대로 제일 위에 전기사업용 전기설비가 있고 1번. 두 번째 자가용 전기설비가 있고, 세 번째 밑에 나오는데 일반용 전기설비가 있는데 주의할 것은 이 2개. 전기사업용과 자가용 전기설비는 요거는 검사 관련되고, 그 다음에 일반용 전기설비는 뭐와 관련되냐? 요것은 점검하고 관련돼. 점검. 이렇게 관련됩니다. 이렇게 나눠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 괄호 3. 요것이 이제 뭐냐면 이게 괄호 3이 될 것이고 요게 괄호 4로 해놨어요. 그 교재에서는. 그리고 검사와 관련된 3개 있어요. 뭐냐면 제일 위에 뭐가 나오죠? 사용전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임시 사용 있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가 있어요. 반면에 점검은 어떻게 하냐? 점검은 사용전 점검이고, 그 다음에 정기 점검이 있어요. 점검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넓게 본다면 검사와 관련된 건 전기사업용 전기설비하고 자가용 전기설비고, 점검과 관련된 건 일반용 전기설비가
점검과 관련된데 먼저 검사부터 보겠습니다. 올라가서 봅시다. 검사는 세 가지다. 뭐다? 사용전 검사, 임사용, 정임사 세 가지 관련된데 대상은 전기사업용하고 자가용전기사업인데 자, 사용전 검사입니다. 자가용하고 전기사업용은 누구한테 사용 전에 전기검사 받느냐? 산업, 통상, 자무장 또는 시도자한테 사용 전 검사 받고 합격해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임사용. 근데 불행히도 사용 전 검사 불합격했습니다. 그럼 사용 못하겠죠? 근데 산업, 통상, 자무장하고 시도자가 불합격했는데 보니까 불쌍하니까 필요하든지 할 때는 그래 너 임시로 써라고 임사용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해야 할 수 있다. 누가? 산업, 통상, 자무장, 시도자가. 왜? 사용전 검사 불합격했다 하더라도. 세 번째, 정기검사는 뭐냐? 정기적으로 검사합니다. 누구한테 정기적으로 검사받는다? 산업, 통상, 자무장은 시도자한테 정기적으로 검사받게 되는데 실제 서류는 누구한테 내느냐? 4번입니다. 사용전 검사, 정기검사는 서류는 누구한테 접수하느냐?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출하고 이때 이상 없다. 그러면 며칠 내 내준다? 5일 내 검사 확인증 내줍니다. 자, 정기검사입니다. 정기검사 불합격했다. 그럼 몇 개월 내 다시 받느냐? 3개월 내 재검사 받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뭐냐면 임시사용입니다. 아까 사용전 검사 불합격하면 임시사용한다고 그랬죠? 이때 임시사용기간 얼마냐? 3개월 줍니다. 3개월 이내. 근데 연장도 됩니다. 연장할 때는 아까 3개월 이내 준 거 몽땅 합쳐서 1년 넘으면 안 됩니다. 연장할 때는 애초에 했던 거 다 합쳐가지고 1년 넘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동그라미 6번입니다. 6번은 뭐다? 임시사용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검사고, 괄호 4번 점검. 점검 대상은 뭡니까? 일반형 전기설비죠. 먼저 사용전 점검. 누구한테 받느냐? 산업통상 자무장을 시킵니다. 산업통상 자무장 시킵니다. 너 일반형 전기설비지? 예. 너는 뭐다? 사용전 점검 받아. 또는 사용 중에 정기 점검 받아 라고 시킵니다. 누구한테 사용 전이나 정기 점검을 받게 되냐?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 판매사한테 받도록 합니다. 그러면 서류 누구한테 될까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사용 전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 판매사한테 3일 전까지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때 받아보니까 합격! 그러면 지체 없이 내줍니다. 여기는 며칠이 아닙니다. 그냥 지체 없이 확인증 내줍니다. 그런데 정기 점검했습니다. 부적합합니다. 다시 몇 개월을 받습니까? 여기는 2개월 내에 재점검 받습니다. 아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 검사는 몇 개월이고 여기? 3개월. 이건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정기점검은 2개월입니다. 이거 핵심이죠. 나머지들은 아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기초가 아니지만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실무도. 이어서 제11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112쪽입니다. 몇 문제 나오느냐? 한 문제나 두 문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작년에 것은 보겠습니다. 밑에 112쪽 밑에 표에서 나왔으니까 112쪽 밑에 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시설물은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이 있습니다. 근데 1종하고 2종은 법률에 규정에 딱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3종은 그때그때마다 지정합니다. 이게 3종은 지정하는 거예요. 1종, 2종 아닌 거 3종은 그때그때마다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종과 2종은 법률에 이렇게 표가 딱 나와 있는 것이고 규정이 되어 있고 3종은 그때그때 지정합니다. 그러면 1종이 중요한 시설일까요? 3종이 더 중요한 시설일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한 시설일까요? 1종이 더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놓고 시험 잘 나오는 거 밑에 참고도 나왔는데 이게 작년에 여기서 나왔어요. 조간식 여기서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면 1종과 2종 있잖아요. 이거 맨날 강조했어요. 1종, 2종인데 특별히 공동택은 말이죠. 몇 종은 없다. 거의 공동택은 1종이 없어요. 2종밖에 없어요. 그것도 몇 층 이상일 때 16종. 16종은 아마 나왔어요. 16종은 나왔어요. 16. 얘가 아마. 그래서 공동택은 16종 이상 할 때 뭐라고요? 2종이에요. 2종. 1종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만약에 맨날 강조했어요. 공동택이 만약에 40층이다. 40층짜리 공동택은 1종이다, 2종이다. 2종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게 아니면 16층 이상 할 때. 16. 그 다음에 가서 일반 빌딩이 바로 밑에 갑니다.
공동택 왜? 일반 빌딩은 일종 있어요, 없어요? 일종 있죠. 몇 층 이상? 21층 이상 또는 얼마? 연면적 5만. 이거 한번 나왔을까, 이게? 이 5만인가 5 적는 거나 21, 이거 나왔어. 이거. 주관식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요거나. 그러니까, 16층 이상 공동택하고, 보통 빌딩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거만 하면 풀 수가 있어. 작년에 주관식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그 대신, 공동택이 21층 이상 연면적 5만 이상이다. 몇 종일까요? 특별히 21층 이상이다. 공동택 몇 종일까요? 2종이죠. 1종 없다니까요. 이건 빌딩 얘기, 일반 빌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빌딩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5만 이상일 때 1종이고, 또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 철도 역사 있죠. 여기까지는 안 나왔어.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서 딱 끊었어요. 어려운 걸 알고. 그렇게 끊었습니다. 나머지 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오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공동택은 16층 이상일 때 2종이다. 1종은 없다. 일반 빌딩은 1종도 있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 2종은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이죠? 일반 빌딩, 그죠? 이 정도까지 알면 돼요. 여기까지. 요거 알면 작년에 문제 풀었어요. 이 정도. 기초에서 나온 거랑 마찬가지죠. 이어서 올라와서 관리체 봅시다. 관리체는 뭐냐? 세 친구가 있어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하나 있고, 두 번째 소유자 둘이 있고, 세 번째 계약 맺어서 책임자, 이 셋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로 규정된 자, 소유자, 이들하고 계약 맺은 자, 이 세 개가 관리체인데, 관리체는 두 개로 나눠져요. 공공관리체하고 민간관리체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안전점검, 경과 기술을 가진 자가 유관이나 점검기구를 통해서 검사해가지고 내재되어 있는 위험률을 조사하는 것인데, 안전점검 두 가지가 있어요. 끝에 정기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정밀 안전이다. 시설물의 물리적 결함을 발견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적 안전성하고 결함의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다. 긴급 안전점검, 시설물이 붕괴, 무너지거나 전도, 기울거나 이럴 때, 시설물이 무너지거나 전도, 옆으로 쓰러지거나 이걸 갖다가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한 우려가 할 때는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긴급 안전점검이고, 내진 성능 평가, 이건 뭘까요? 지진이겠죠? 지진. 내진이니까.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진 화산 대처법에 따른 내진 설계 기준에 따라서 시설물이 뭐에 지진에 견디나 안 되나 하는 능력이 바로 뭐다? 내진 성능 평가를 측정하는 것이죠. 다음 유지관리. 완공된 시설물을 갖다가 유지관리하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시설물의 이용자와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한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이 바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114쪽. 자, 그러면 각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설물을 안전점검할까? 첫째, 안전점검 어떻게 하냐? 일단 관리체가 합니다. 관리체는 소관 시설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무엇을? 정기 안전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6조 1항, 원래 누가 한다고요? 안전점검을 갖다 누가 한다고요? 관리체가. 근데 6조 1항 단서가 뭐냐면 소규모 건축물, 사각지대, 소규모 건축물 있죠. 이건 누가 하냐면 이건 관리체가 못해요. 워낙 소규모니까. 누가 해준다? 시장, 군수구청장이 대신 안전을 해줍니다. 사각지대는. 작은 거 있죠? 그러면 시장, 군수구청장이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관리체는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기간 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하자, 담보, 책임기간이 끝난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은 자기가 직접 하면 안 돼요. 전문가한테 맡겨야 돼요. 누구한테 맡깁니까?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 안전공단에 의뢰해야 됩니다. 마지막 실시하는 정밀 안전점검입니다. 관리체가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민간 관리체가 원래 안전점검 해야 되는데 부도나서 못하게 생겼다. 누가 대신하냐? 이때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민간 관리체를 대신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은 다시 누구한테 받아낸다? 민간 관리체한테 받아냅니다. 근데 만약에 민간 관리체가 나 몰라 하고 돈 안 내려고 한다.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때는 시장, 군수청장이 지방세 체납해서 징수하셨다. 강제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돈 안 내놓으면 대신했기 때문에. 이어서 정밀안전령입니다. 관리처는 일종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 실시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봐드리겠는데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정밀안전인단이다. 동그라 1번은 정기입니다. 정기적인 정밀안전단입니다. 자,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몇 종 만든다고 해서 가보니까 몇 종 만든다? 정기적으로 1번. 제 1종만 됩니다. 1종만. 1종만. 이거 시험지 나왔어요. 이 제1종, 시설. 거기 제1종 시설물. 요거. 재작년에 나왔어요. 제1종 시설물 적는 거. 정기적으로. 그렇다면, 물어봅시다. 25층짜리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합니까? 안 합니까? 25층짜리 아파트 정기적으로 정밀안전단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아파트는 지가 해봤자 몇 종이니까? 2종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안 해요. 2종이니까 1종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2번은 뭐냐? 필요시. 필요할 때. 2번 필요시 나오죠? 즉,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때는, 뭐냐면, 지진 났어요. 아파트 지진 났어요. 해봐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제 필요할 때는 1종, 2종 따지지 않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아파트도 어떻게 하게 되겠죠? 그 뜻입니다. 이때는 이제 아파트도 들어갑니다. 공동택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이것도 실무에서 배워요. 또 배워요. 실무에서. 그 다음에, 그래서, 필요할 때는 정밀안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결과 보고서 나면 1년 내 정밀안전을 착수해야 됩니다. 위험이다. 그럴 때는 1년 내 지진 나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1년 내 정밀안전을 착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밀안전은 좀 늦어져요. 결과가 늦게 나와요. 세 번째, 관리처는 혹시 내진 설계 대상물인데 내진 성능평을 안 받았다. 그때는 정밀안전 할 때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내진 성능평가도 같이 묶어서 정밀안전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이 묶어서 한꺼번에 하네. 네 번째, 내진 성능평가하고 정밀안전단 같이 했다 하고 보니까 문제가 많다. 지진에 못 견디겠다. 그럴 때는 내진 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했기 때문에 알았으니까. 이어서 긴급안전점검 115조. 긴급안전 언제 한다?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 쓰러질 때, 옆으로 무너질 때, 옆으로 쓰러질 때 하는 게 하죠. 그래서 붕괴, 전도 등이 발생이 위험할 때 하게 되는 것이죠. 긴급하게 되는데 긴급안전점검이다. 이때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계기관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우려가 있다. 사람이 많이 다치겠다, 죽겠다 이럴 때는 공무원한테 가가지고 긴급안전점검 하거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관리처한테 또는 시장군수한테 그 건물 긴급안전점검해라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없으면 이에 의해됩니다. 거부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관계 행정기관장은 이 긴급안전을 실시할 때 진짜로 이건 자세히 봐야 되겠다. 그럴 때는 전문가 합동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합동으로. 마지막 지침. 국토교통부 장관이 안전점검, 정밀안전인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실시가 방법, 절차 등에서 지침을 작성해서 관부에 고시한다. 즉 지침 작성 누가 한다? 시험지 많이 나왔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에다가 고시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행정부 장관. 중앙기관은 관보에다 하는 거예요. 반면에 지방자치단체는 공보고, 서울시는 공보에다 고시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보가 될 것이고, 국방부 장관도 관보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는 공보고, 이거 관보입니다. 왜?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엇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어서 관보에 고시하게 된다. 지침 만드는 작성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 15강을 마무리하고요. 쉬었다가 16강에서는 마지막 제 12장 도시 및 주거환경시설법하고 또 하나 제 13장 도시 재정비 촉진할 특별법 이거 다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16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